자, 서울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이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류마티스라는 단어 자체가 네. 약간은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류마라는 말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된 건데요. 네. 흐르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류마가요? 그래서, 액체란 뜻이에요? 네, 흐르는 물질이고 오, 이 예. 흐르는 물질이 뭔가 네.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네네. 특히 관절이나 근육이나 이런 쪽에 이제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을 좀 통틀어서 우리가 류마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면 무릎에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네, 네, 흔히들 그렇게. 예. 네. 근데 류마티스라는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네. 포괄적인 단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 거의 전신을 침범하는 그런 질환의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굉장히 특정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병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절염의 대명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골관절염이라고 알려져 있는 퇴행성 관절염. 이제 나이 들면서 생기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노화와 연관돼서 생기는 그런 관절염이 하나 있겠고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확연한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혼동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 그냥 관절염 그러면 네. 자기가 나이가 들어 생겼는데도 아유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경우들을 저는 종종 네.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프면 그게 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확연히 두 개가 네,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 예. 오늘은 그렇다면 둘 중에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네.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라는 거는 염증 세포들이 있고 면역 세포들이 있는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외부에서 어떤 균이라든가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해서 그것들을 물리치려는 걸로 만들어진 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근데 자기 몸에 있는 자기의 항원, 그러니까 자기 것을 인식하지 내가 미친 못하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몸을 공격하게 되는 네네.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게 주로 관절을 침범하는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절 그러면은 네. 아까도 제가 68개의 관절로 관절이, 이루어져 네, 있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그 68개 관절 어디에나 다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굉장히 방향성이 저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손가락의 중간 관절이라든지 손목 관절이라든지 네. 혹은 무릎 관절 침범할 수 있고 발목, 예, 그런 데 침범할 수 심지어 있습니다.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 몸의 관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무릎 관절을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뼈와 뼈가 맞닿는 사이의 연골과 함께 윤활유 역할을 잘하는 물이 차 있고 그 물을 캡슐이라는 것이 감싸고 있습니다. 네. 그 캡슐 안에는 활막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한 층의 세포로 이루어진 막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활막 세포가 염증 때문에 두꺼워지고 그게 두꺼워지게 되면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뼈도 마모시키게 되고 연골도 마모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으로 염증 세포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붓게 되죠. 네. 그럼 굉장히 통증이 생기고 뻣뻣한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거 외에 관절이 변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변형은 왜 되는 거죠?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제가 아까 활막세포가 두꺼워지고 염증세포가 들어오면서 연골이 마모가 되고 뼈가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있는 파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그 세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게 이제 파괴가 되다 보면 한쪽에서 이렇게 깎이게 되고요. 그럼 이제 틀어지겠네요. 예, 틀어지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염증은 나중에 가라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구축이 온 상태에서 더 이상 펴지지 않게 되면 변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이제 어찌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근본적인 질문일 텐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이 원인은 뭐라고 딱 간단하게 짚어서 얘기하기 네. 좀 어렵겠지만 네. 정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약간 유전적인 소인, 가족력이라기보다는 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 중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는 치주염이 한때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빨에 생기는 이 치아 쪽에 생기는 치주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려가가지고 밑으로 타고 네,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특정 균주 중에 하나가 네. 우리 몸의 단백을 변형시키는 그런 이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변형된 단백을 우리 몸에서는 내게 아니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항체를 만들게 되고 자가항체를 만들게 되고 그 자가항체들이 이제 몸을 공격해서 관절염을 유발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먼 곳인데 네, 먼 전혀 곳이지만 네. 두 개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경우도 간혹 있다. 요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담배, 흡연입니다.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네. 흡연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떤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흡연을 하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3-4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어찌 보면 그 유전자가 있는데 네. 거기다가 기름을 넣는 게 맞습니다. 담배네요. 네, 네. 반드시 금연을 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들이 여성에 좀 더 많습니다. 아마도 호르몬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에서 대표적인 에스트로겐이라는 네. 호르몬 같은 것들이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을 비롯한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성을 조금 올린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다고 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한 3대1에서 4대1 정도. 그래서 여자에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다 다른 게 이제 호르몬 체계가 다르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특정하게 생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네. 성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까 퇴행성 관절염과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두 가지를 좀 비교해줘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네, 해요. 맞습니다. 어떤 증상이 네. 있을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이렇게 검색어 창에 한번 쳐보시면 네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조조경직이라는 말을 아마 제일 많이 조조경직. 검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굽혀지지 않고 굉장히 뻣뻣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손이 사실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네, 주먹을 쥘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마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네. 아침에 일어나는데 좀 뻣뻣하네라는 이제 느낌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렇고 퇴행성 관절염도 그렇고 둘 다 뻣뻣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뻣뻣한 정도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번 뻣뻣하면? 네, 아예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긴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보면 하면은? 왔다 갔다 잼잼을 해보면 증상이 좀 좋아지는. 완화가 되거나 예. 내가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금방 이렇게 쥐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사실 조조경직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명사이긴 하지만 조금 퇴행성 관절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정도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마디가 통통 붓습니다. 부어서 이렇게 그냥 부어가지고 마치 네. 그 고리처럼 네. 또는 반지를 두꺼운 걸 끼고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끼던 반지를 좀 끼워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손 전체가 붓는다든지 네.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고. 마디가 통통하게 부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에서는 오히려 그게 이렇게 볼록하게 붙는 게 아니라 만져봤을 때 굉장히 딱딱하게 우리가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무서운 게 네, 류마티스 관절염 전 연령에서 다 걸릴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걸리는 나이대가 대충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30에서 한 50대 정도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네 제일 많이 30은 굉장히 생긴다고 젊은 돼요. 나이인데. 예,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연령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이제 발병 올라간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도 걸릴 수 있다는 게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다르다. 많이 다른 점이 네. 되겠습니다. 아까 그 조조경직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쪽에 뭐가 좀 아프다든지 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증상이? 실제로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뚜껑 따기 어렵고 문고리 돌리기 어렵고 이렇게 손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뻑뻑해서 네. 손이 잘 안 움직여지고 그런 이제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 핸드폰도 많이 쓰고 손가락을 많이 쓰고 또 컴퓨터 타자도 많이 치게 되는 경우가 키보드를 많이 두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관절들은 침범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쓰는 거에 굉장히 지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혹시 뭐 체중이 빠지거나 뭐 이런 네. 2차 증상들도 오나요? 있습니다. 실제로 염증이 아주 우리 몸을 이제 괴롭히게 되면 네네. 몸에 있는 칼로리를 많이 소모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잘 먹어도 오히려 체중이 빠지는. 그래서 설마 내가 이것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걸까? 당뇨로 의심할 수도 있겠네요, 또. 내가 뭔가 그런 당뇨라든지 네. 암 같은 게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와 동반해서 관절이 굉장히 붓고 아프다라고 하면 한 번쯤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네, 한 번쯤은 네. 생각해봐야 돼요. 네, 네. 예. 류마티스 관절염도 조기 진단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고 나서 염증이 심해지고 변형은 2년 이내에도 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조기 진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흔히들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불치다라고 예. 이제 많이 알고 계시긴 하는데 네. 거의 20% 이상이 완전 관해.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우리가 약으로 잘 조절이 되면서 더 이상 붓지도 않고 변형도 안 오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요. 거의 그래요? 10명 중에 2명, 3명 이상은 그런 상태를 분명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고 적절하게 잘 치료하면 분명히 완치에 가깝게 혹은 완치를 향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네. 메시지를 좀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네. 어떤 분들은 막 박수 칠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병을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까?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환자의 증상과 그리고 저희가 보는 실제로 관절이 염증이 있는가, 부어 있고 이게 압통이 있고 관절의 변형이 있는가라는 그런 신체 검진이 제일 중요하고요. 육안으로 확인하는 네, 거. 그리고 뭐 만져보고 네.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환자의 증상을 들어보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혈액 검사를 그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혈액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라든지 이게 전신 질환이니까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네.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요즘은 류마티스 인자보다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있습니다. 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항 CCP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절의 엑스레이를 찍어서 변형이 안쪽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초기에도 변형이 있을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예.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영상 검사도 있죠? 아까 네. 엑스레이 외에. 네, 네. 예. 초음파 같은 네. 것을 이용해서 실제 거기에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드물게는 MRI 같은 것을 찍어서 안쪽에 어떤 다른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관절과 관련된 곳이 아닌 혹시 다른 곳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네. 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부분 관절을 침범하는 게 뭐 99% 이상 관절을 침범을 합니다만 네네네.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폐인데요. 사실 류마티스하고 폐를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너무 생뚱맞죠. 예. 같습니다만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반된 간질성 폐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 침범이 이제 꽤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혈관의 염증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네네.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런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거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래요? 일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혹시 있고요. 뇌에도 문제를 일으키나요? 뭐 혈관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킬 뇌도 다 수는 가니까 있습니다. 이게. 네, 네.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다 연결돼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또 다른 자가면역 질환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입 마르고 눈 마른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제 2차적으로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아주 작은 혈관을 침범을 해서 네. 그것 때문에 류마티스 혈관염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 혈관염이 발생하면 피부라든지 신경계에도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네. 정말 사람마다 뭐 천차만별이니까. 네, 결국 이게 어디를 침범했느냐, 네. 관절만 침범했느냐, 혹은 다른 기관을 같이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 치료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개별 치료, 맞춤 치료가 이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질환이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바른 치료 네.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일단 언뜻 들어본 거에 하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 교수님 말씀을 들은 걸 종합해봤을 네. 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네.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네. 자가 면역 세포가 변형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활성화가 되는 거죠. 활성화가 네, 돼가지고 네. 자기 거를 잡아먹거나 네. 얘가 이제 미쳐 돌아간다는 네, 얘기 아니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얘를 훈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아, 야 정신 차려. 얘는 비세포야. 네, 네, 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내 몸을 내가 잘 다스리면 되지 네, 않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염증 세포들 혹은 면역 세포를 좀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치료가 결국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현재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가장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고 우리가 시급하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진통제를 따로 쓰지 않더라도 네. 염증을 가라앉힘으로써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일상생활에 빨리 회복하게 하게끔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변형을 안 오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 면역 세포가 너무 활성화가 되지 않도록 조금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 좀 잠잠해지도록 하는 네, 그런 네. 치료가 바로 항류마티스 약제가 되겠습니다. 약물. 네. 예,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종류도 많겠죠? 약물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네. 옛날에는 저희가 그 약물들을 이렇게 하나 써서 안 되면은 다른 걸로 또 바꾸고 이렇게 단계가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네. 치료를 오히려 초기에 아주 확실하게 하고 아예 초기에 그냥 죽여버리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뭐 통증을 줄이고 그리고 변형도 초반부터 예방하는 그런 치료를 같이 했다가 나중에 증상이 좋아지면 염증 치료나 통증 치료는 다 끊고 그리고 항류마티스 약제라고 하는 질환의 코스를 바꿀 수 있는 약만 남겨놓고 나머지 약은 다 끊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약제가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1950년대에 네. 노벨상을 받았던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류마티스 치료, 관절염 치료하면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게 스테로이드라는 약이고 스테로이드 웬만하면 쓰지 마라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초기에 염증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가능한 6개월 이내에서만 쓰도록 아주 적은 용량을 쓰도록 이제 권고사항을 이제 이미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는 스테로이드만큼 우리가 아주 저용량에서도 염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약제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 진통제를 쓰는 것이 맞느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만 쓰면 되느냐라는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염증성 통증이기 때문에 염증이 좋아지면 굳이 그렇죠. 진통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소염제, 뭐 진통제, 스테로이드 이런 약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코스를 바꾸는 치료제는 아니고 증상을 조절하는데 단기간 쓰는 약제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고통을 좀 처음에 그렇죠.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는다. 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스테로이드제를 지금 안 쓴다 그랬는데 그만큼 또 효과적인 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약간의 딜레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약제들, 항류마티스 약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대표적으로 이제 MTX라는 약도 있고요. 항말라리아제 중에서도 일부가 우리가 항류마티스 약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약들은 대부분 다른 용도로 쓰이다가 류마티스 치료로 이렇게 차용이 된 약들이 되겠습니다. 효과를 보니까 비슷하게 치료가 되더라 이걸 발견한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약제를 나중에 쓰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또 스테로이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약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조금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류마티스만 치료하는 약은 없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뭔가 면역 세포나 염증 세포들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너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좀 눌러주는 그런 약제들이 이제 요즘 가라앉혀,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통칭이에요? 생물학적 제제라는 거? 네, 사실 생물학적 제제라는 거는 화합물이 아니라
자연에서 어떤 추출한? 세포를 통해서 나온 이렇게 항체, 제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얘기를 인위적으로 하는데요. 만든 게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네. 그게 어떤 세포를 통해서 나온 거인 거죠. 예. 그 근본 네, 네. 출처가 이제 처음부터가 세포. 네. 인위적인 게 아니라 네, 네, 그걸 활성화시켰다. 살아있는 생물체로부터 아. 어떻게 보면 나온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물학적 네. 제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재들이 한 20년 전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지금은 이 생물학적 제제들이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환자들한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 개발된 신약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 세계 제약 시장에 네. 10위권에 드는 약재 중에 4가지가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약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제대로 보는 신약 중에요? 효과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4위, 그러니까 4개 들어가는 이 약재는 다 생물학적 제제예요? 네, 다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제가 네.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치료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예, 이 루마티스 관절염을 딱 네. 들여다 보니까 요게 제일 문제네? 라고 해서 그거를 타겟하는 물질을 개발한 거죠. 예. 암으로 따지면 추적 치료네요. 표적 치료. 표적 치료. 표적 표적 치료, 치료입니다. 타겟 치료죠. 네, 네, 네. 자, 관리가 중요한 질병인 만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일단은 올바른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자, 정답은요? X입니다. 네. X. 네. 아까 그거 살짝 네. 얘기해 주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라기보다는 네. 치료가 어려운 질환, 난치인 건 어렵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난치다. 네, 우리가 난치인 건 맞습니다. 불임이라고 안 하고 네, 네, 난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것처럼 개념이 네,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실제로 완전 관해, 완치에 도달하는 사람도 20%, 뭐 5명에 1명, 2명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높은 완치를 할 확률이죠. 수 있고, 네. 그리고 약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자기가 잘 관리를 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불치라는 표현은 현재는 맞지 쓰지 않는다.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니다. 네, 저는 한 번도 불치라고 얘기한 적 저는 없습니다. 희망적인 네. 이 말씀이 좋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된다. 이것도 아까 네, 네. 네. 이건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자, 일단 유전된다라고 물었습니다. 네. 자, 정답은요? 유전되지 않는 확률이 훨씬 높다. 따라서 X다. X가 되겠습니다. 예.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루마티스가 있으니까 내 딸한테 유전이 되지 않을까. 걱정. 네, 그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대부분의 대답은 노가 되겠습니다. 그래. 반대로 얘기하면 네. 딸 입장에서 네. 내가 류마티스가 왔어요. 네, 류마티스 네, 관절염이. 네, 네. 우리 엄마 때문이야. 네. 이거는 불효자다. 불효녀다. 네, 네, 어찌 보면 맞습니다. 자기 운명이다. 네, 네. 유전자가 변형이 된 거니까 그죠? 자기 네, 입장에서. 예. 아주 심플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갑니다. 관절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약을 먹으면 속을 버린다. 네, 답은 X입니다. X, 노. 네, 네. 그러나 일부는 O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모네요. 사실 소염진통제 먹으면 속 쓰리다.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장관 부작용이 생기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요즘은 꼭 필요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너무 쓸데없이 오래 사용하지 않고 네. 적절한 위장 보호제를 같이 같이 사용하게 되면 위장관 부작용은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유가 근거가 있네요.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예. 자, 다음 질문 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은 네. 겨울에 특히 더 심해진다. 자, yes or no? O입니다. 네. 이거는 계절과 네. 상관이 있네요. 네. 관절 내에 염증 세포가 모여들고 컬막이 두꺼워지고 네. 이제 빵빵해지면서 염증이 있으면 그거를 느끼는 그 환자의 통증, 그러니까 감각은 이제 추워지고 그럴 때 좀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도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제 겨울 되면서 그런지 추워져서 그런지 더 뻣뻣하고 아파집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이은영 교수님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부터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까지 다양한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운동에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일단 맞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네, 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운동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하긴 사실 해야 됩니까?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문제는 염증이 활활 탈 때 네. 이제 운동을 하면 더 더 심해지는 열받죠. 거, 더 운동하면 열받는 열이 거죠. 나니까. 예, 네. 그래서 염증이 좀 심할 때는 그 염증을 적절히 가라앉히는 치료를 먼저 하고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염증이 가라앉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운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관절을 많이 침범을 하다 보니까 네. 작은 관절을 아주 세게 움직이는 그런 운동보다는 큰 관절을 움직이는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네. 보통 운동은 안 하셔도 또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네.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 되거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할 때 손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써야 그래서 손을 된다. 많이 써야 예. 되죠. 근데 제가 손을 웬만하면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대부분 이거. 어떻게 안 써요? 네. 라고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요령 있게 쓰셔야 됩니다. 아, 그게 중요해요. 예, 요령 있게 예. 쓰셔야 되고요. 특히 주부들 입장에서 네. 반드시 피해야 될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손빨래 안 하셨으면 손빨래를 좋겠어요. 일단 하지 예. 마. 그리고 행주 짜는 세게 거. 안 짜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털고 널어서 말리시고 또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꿇어 앉아서 바닥을 이렇게 힘있게 닦는 거는 좀 가능한 안 하셨으면 더구나 염증이 많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무리가 네. 많이 가는 경우에는 네, 네. 사실 자기가 아파서라도 잘 못하는데 네, 네.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내가 그래도 네. 해야지 어떻게 이러면서 그냥 참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네. 마셔라. 내 관절을 남편이 아껴주지 않거든요. 아,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내 몸은 내가 아껴야지. 네,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본인이 남편이 아끼셔야 알아서 됩니다. 해주겠지. 네. 또는 나를 좀 알아주겠지. 네, 네.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아니란 생각이다. 네. 자기 관절 자기가 아껴야 됩니다. 네, 네. 손가락이 불편할 때는 사실 손가락을 이렇게 피는 게 가장 좋은 자세이거든요. 근데 손가락이 가장 안 좋은 자세나 운동이 사실 생각해보면 손가락을 막 구부려서 뭔가를 한다든지 뭐 나무를 묻힌다든지 손가락을 많이 쓴다든지 칼질을 한다든지 걸레 짜는 게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피는 게 가장 좋은 자연스러운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끔은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약간 하나하나 당기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부어 있는지도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손가락을 너무 반대편 손가락으로 이렇게 꽉 쥐는 것보다는 펴서 이렇게 쓰다듬듯이 만져주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미지근한 물에 한 1분 정도 담그어서 쭉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또 쉬시고 이렇게 굽히기도 하고 또 뻗어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손가락에는 가장 좋은 운동이자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무릎에 좋은 운동 자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앉으셔서 자, 오른쪽 다리를 들어보실까요? 들어서 핀 상태에서 발목을 위로 꺾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허벅지 쪽에 힘이 가시죠. 그죠? 이 상태에서 손으로 한 15번쯤 세보세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한 15번쯤 세고 나면 이제 여기가 조금 저리고 아픈 감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풀고 내리시고 또 이번에는 반대편 무릎을 다리를 쭉 펴서 드시고 다시 발목을 제끼신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이 한 15번쯤 세고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사실 의자에 앉아서도 하실 수 있고 누워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하루에도 생각날 때마다 자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어쨌든 든 상태에서 좀 버티는 것이지 이거를 자꾸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든 상태에서 버티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어려울 때는 무릎을 양쪽을 발목을 좀 꼬아 보실까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앞에 있는 다리를 뒤로 미시고 뒤에 있는 다리를 힘주어서 앞으로 미시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딱 들어갈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또한 좀 힘을 줬다가 그럼 역시 양쪽 대부 근육에 같이 힘이 가해질 텐데요. 이런 동작을 했다가 풀어보시고 또
반대쪽으로 꼬아서 역시 앞에 있는 다리를 뒤로 밀고 뒤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밀어서 힘을 줘 보시고 또 역시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동작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작은 이 대퇴근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운동 요법이니까 앉아서도 하실 수 있고 뭐 누워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자주 하시면 훨씬 무릎의 통증의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자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당부의 말씀. 네, 저는 루마티스 관절염을 평생 가는 친구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가야 하는 좀 네. 불편한 네. 혹은 조금 기분 나쁜 친구라고 게르기네, 생각을 하시고 버릴 수는 그렇게 없는, 되나요? 네, 좀 불편한. 네. 네. 다만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나한테 유리하게끔,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나한테 유리하게끔 가게 할 것인가를 네. 고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불편하긴 한데 네.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자. 네.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주치의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불편한 친구 옆에 있는데 얘랑 가면은 너무 불편하니까 그 뒤에 다른 동반자 한 분을 좀 모시고 가자. 뭐 가족들이라든지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아까 아내에게 좀 웬만하면 손빨래 하지 마시고 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남편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주변에 관심이 어떤 질병이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긴 시간, 이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드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 외래나 병실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환자분을 잡고 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환자분들이 시간 좀 더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 주치의를 보세요. 아, 그렇게 할까요? 이러면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뭐지? 이러면서 찾아서 보시면 말씀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안 해도 되고 이거 딱 보면서 모든 게 다 그냥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잘 만들었네. 자, 지속적인 통증과 관절의 변형으로 고통을 주는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에 진단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은 매 질병마다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증상을 느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꼭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